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9월 13일 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시장이 비실하니까 그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서는 추석 연휴가 길게 놓여져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을 들고 가야 될까? 매수해서 가야 될까? 아니면 매도하고 가야 될까? 참 애매한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조종과 관련된 시그널을 보내면서 조종론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9월 1일 날 김기수 주식 돌직구 타임 MTN 머니투데이 방송 매주 수요일 5시 30분에 방송하는 9월 1일자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가 경기나 이익, 수급, 밸류, 정책 이런 모든 면에서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이다. 거기에 정책 노이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디폴트 우려라든지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노이즈, 그리고 FOMC 연준 의장의 지명 관련 이슈,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12개월 중 수익률이 가장 불안한 달이 9월 달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별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9월 1일 날 방송을 통하면서 경기 민감 섹터의 추가적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추석 연휴 전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을 9월 초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그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을 들고 가냐죠. 그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3127포인트, 코스닥이 1026포인트, 연봉으로는 아직도 쌩쌩하게 상승인데,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죠? 또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정말 낭패.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그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의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자, 다우지수도 지금 5일 연속 음봉을 내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나스닥도 4일 동안 음봉을 내면서 약세 현상. 다소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사실 9월 조정론이 불거진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 그죠? 월가에서 점차 짙어지는 증시 조정론의 이야기가 이제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그리고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긴축의 순간 예상보다 빠르게 온다. 그런 가운데에 강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높게 발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델타 우려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경기 정점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물가만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일,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화요일 밤이겠죠. 그런 미국 시장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담감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역사적인 기업 호실적 정점이 지났다. 경기 피크아웃 우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던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임금 인상, 그리고 법인세 증세,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부터 뉴욕 증시 부분이 다소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죠?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정 부분 맞죠? 그죠? 안 좋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경기 민감 섹터의 매수는 늦춰야 되겠죠. 그죠? 시장의 유동성이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달에 금리 인상했고, 또 그 다음 달에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금통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고객 예탁금 68조에서 70조 내락하는 가운데에서 신규 상장주들은 들어오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대다수의 섹터와 종목 부분들, 그러니까 2020년도처럼 화려하게 다 같이 섹터가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경기 민감 섹터는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긴축의 순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온다. 저는 빠르게 올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다고 이제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이라고 봤었던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9월 21일과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죠? 11월 달에는 일정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테이퍼링을 할 거다 아닐 거다에 너무 크게 비중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테이퍼링은 연내 실시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추석 연휴 직전, 지금 거래일수로 4일이 남은 상황에서 체크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추석 연휴에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고 간다면 어떤 섹터 쪽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2010년부터 2020년 평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도표에 보시다시피 2011년 마이너스 3.02% 비롯해서 대부분 약세 국면, 2018년과 2019년만
추석 연휴 직전 5거래의 수익률이 조금 높은 부분이고 대부분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쿼드러블 워칭데이 이것 때문에 이제 먼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이 똑같이 부진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석 5일을 앞두고 그죠? 다음 주에 추석 이후 이제 미국 시장의 FOMC 회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 보게 되면 감소세죠. 그죠? 지금 6, 7, 8월 이 색깔별로 바라보셨을 때 검은 색깔 소매 판매 부분이 지금 뭐예요? 낮잖아요. 그죠? 지금 소매 판매 쪽 부분 보게 되면 6월달, 7월달, 8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감소고 산업 생산 부분만 다소 증가하는 모습. 그죠? 뭐 이 광공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 요 부분도 요 뭐 증가는 해도 요 8월달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중국 지표, 중국 경제 지표도 역시 6월, 7월, 8월 소매 판매도 내려오고 광공업 생산도 내려오고 그죠? 거기에 고정 자산 투자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경기 우려가 가시화되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의 그 부분들이 힘을 세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현상은 그죠? 3,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경기 민감 섹터에게는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추석 연휴 동안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미 이런 판단은 9월 초 시작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섹터 전력을 갖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부채 한도 이슈. 그래서 미국 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이 고비라는 거. 그런데 그런 정치적 문제는 결국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려인 경기 피크아웃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일정 정도 이미 지난 8월 20일 날 우리 시장으로 보면 3049포인트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그죠? 일정 정도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플랫폼 관련주들에 대한 규제,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들 중국하고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이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연관성이 있는 섹터는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의 이런 조정 라인 부분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었던 미국이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미 지난주 쿼드러블 워칭데이 속에서 과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일정 정도 지루한 현상을 보여가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 흐름 부분들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3200포인트를 무너뜨렸었던 섹터가 뭐예요? 반도체 업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업종의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언제 더 나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정 정도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통해서 지수가 먼저 하락을 했고 3200을 깼고 또 31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을 갖고 간 건 뭡니까? 결국 뭐예요?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제 받은 상태고 제가 카카오 첫날 매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뭐에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부분까지 가격 매력을 일정 정도 줬죠. 다만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모멘텀 그리고 또 리오픈 수혜주 이쪽 라인 부분은 일정 정도 백신의 정점 부분,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역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이제 고비가 되겠지만 일정 정도 이 정점, 클라이막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꾸 리오픈 수혜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갖는 쪽이 많은데 저는 이전 고점을 상회할 만큼의 모멘텀은 없다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가 지금 정점 논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나름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았나요? 그렇지 않다. 또 그렇다 일정 정도가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탄소세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게 되면 이런 여타 산업에 대한 경기 민감 섹터 산업에 대한 이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금융업종,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크게 수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0.75bp잖아요. 그죠? 앞으로 0.25bp 하더라도 그거는 경기 과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불안이라는 금융 불안정 해소라는 부분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과열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수혜를 받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성장 섹터의 순환 로테이션이잖아요. 특히 기후 위기 시대의 부분, 그죠? 앞으로 저는 이 주식시장의 어젠다를 그죠? 그린 시대, 그린 랠리 시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매력이 없다. 다만 그런 가운데 탄소 배출 업종도 우리나라 특수한 흐름 속에서 수소 산업 부분으로 확산하는 업종의 변화, 이런 성장의 흐름을 갖는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해외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9월 달이지만 우리 시장은 먼저 한번 매를 맞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앞을 두고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이 펼쳐지지만 섹터의 압축화 전략을 갖고 간다면 크게 안 좋을 일이 없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장은 구조적 성장, 항상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죠? 성장 섹터의 로테이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2차전지 완성 셀 업체보다는 2차전지 소재가 낮고
그 소재 내에서도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불이 또 수소 쪽으로 불이 붙었고, 그런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신다면 시장 추석 전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수해서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로 하죠. 다만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은 저는 반등시는 비중을 좀 줄여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종목별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포커스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